종로 서울 YMCA 앞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돌비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무엇이 알토란 같은 귀중한 알갱이일까요? 저기 그 알갱이가 있습니다. 민족운동 본고지로서 3.1운동을 준비하였던 곳. 이 서울에 이렇게 살아도 저걸 지나가면서 봐도 저 별 관심 없게들 보는데, 관심 있게들 봐요? 내가 서울 걸 뺏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서울 것도 잘 키우고 세종의 이 정신을 꼭 가져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운동과 3.1 독립운동과 세종,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이거든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민족운동의 본거지. 그게 바로 알갱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3.1운동을 준비하였던 곳, 저 뭔 소리일까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서울 종로 2가 YMCA 건물 앞인데요. 저 돌비는 오래전부터 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3.1운동을 이 거리를 가득 채운 인파들이 독립만세운동을 부르게 되었는데, 저기서 누가를 따져보죠. 누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어떻게, 그것까지만 하자고요. 자, 준비한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남편이라고 하고 부부라고 할까요? 남편은 월남 이상제입니다. 아내는 의암 손병희 선생입니다. 바꿔도 괜찮아요. 손병희가 남편이라고 하든 월남 이상제가 아내라고 하든 좌우지간에 여기서 3.1운동을 기획, 모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당시 기독교는 20만이 안 됐어요. 당시 천도교 손병희 교령이 이끄는 천도교도는 3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세가 크니까 천도교에서 12월 15일 이미 독립만세운동을 크게 기획해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비밀리에 하려니까, 그러니까 18년 12월 15일이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돼서 일제의 압박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이놈들 또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시끄럽게 떠들지 모른다. 근데 그때 월남 선생한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옛날 독립협회 때부터 주강사요, 만민공동의 주강사요, 월남만 나오면은 종로거리가 가득가득 메워지는 인파동원에는 월남 선생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최고의 명강사, 한국 최고의 아고라 광장의 대빵, 이런 분이었었거든요. 그래, 같이 합시다. 손병희 선생이 계속 얘기해도 아니다 해서 오해까지 했어요. 저분은 도대체 예수한테만 정성을 쏟고 나라 찾는 일에는 등 안 연다, 모르는 소리죠. 내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영 기회가 안 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섣불리 설건드리면은 독사의 독만 더 키우는 거죠. 독사 고개만 더 반짝 들죠. 그래서 하려면 아주 주도면밀하게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 된다. 왜? 백성들이 골코 핍박을 더 받는다. 청년들이 많이 죽어나간다. 왜? 총이니까 그들은. 그런데 늘 마음속에 조선 대한제국 천국공사관이고 자기가 조선의 작은 정부라고 YMCA에서 정부 조직과 같은 부서를 만들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28 독립선언서가 나온 거예요. 1월 21일 날 돌아가시고 3월 3일이 인산일로 정해졌어요. 그럼 덕수궁에서부터 이리로 쭉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게 될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일 게 뻔하거든요. 이때를 틈타서 옳지 때가 왔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이 전쟁 안 되고 독립운동도 안 됩니다.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은 쳐들어올 때 묘하게도 저들 돈을 싸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저들이 와서 여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쓰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차관을 계속 제1은행 쪽에 계속 퍼부어대 가지고 나라를 빚쟁이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저들 마음대로 하면서 그거를 국채보상금 기금이라고 국채보상기금이라고 해요. 나중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아리송한 땅은 전부 다 동양척식이 먹어가지고 창덕궁, 경복궁, 왕릉 전부 다 동양척 일본이 다 먹어갔잖아요. 그걸 나중에 공보부가 이제 인수를 해서 지금 문화재청으로 갔습니다만 하여튼 이 YMCA에 5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너가 갚아라. 배당금이 배당금. 국채부 차관 배당금 YMCA 단체에. 그래 그거를 꽁꽁 숨겨놓고 옳지 이 돈을 가지고 태극기도 만들고 사람들도 보내고 애국지사들을 찾아서 뭐 계획을 했는데 그만 고종황제가 죽고 28 독립선언서가 나오자 일본 경찰들이 와서 경찰을 순사 와가지고 그거를 다 뒤져가지고 돈을 압수해버려가지고 실리에 빠져 있는데 밤중에 의암 선생이 월남 선생을 찾아온 겁니다. 월남 선생님 폐하께서 돌아가시고 사람을 모였는데 이번에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러게 말이오. 아니 그러게 말이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글쎄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게 준비하던 처음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밀담이죠. 밤중에 밀담인데 내가 국채보상기금을 갖다 이번에 다 쏟아부어서 세계 만방에 우리가 자주민임을 알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등신도 아니고 알리려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가서 급히 만들어도 30만 원은 만듭니다. 30만 원일 것 같으면 사람들 저 함경도서부터 저 전라도까지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치를 한 거예요. 민족대표를 뽑읍시다. 누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잘못 얘기했다가는 펑크가 나면 이건 뭐 일제한테 감당을 못합니다. 비밀리에 사람을 섭외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섭외를 해 들어가는데 30만 원을 일단 쓰기로 했어요. 그때 월남 선생이 하신 말씀이 우선 쓰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하면 우리 기독교가 절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글쎄요 30만 원이면 지금 돈은 얼마나 돼요? 30억이요 300억이요 한 12만 배 늘었다고 하니까 뭐 계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것을 갚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기로 갚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천도교한테 그걸 갚아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된 3.1 만세운동은 3.1절 날 뜻밖의 터져가지고 태화관에서 만세 부르고 팝골공원에 여기 사람들이 이미 짜져 있으니까 민족대표 그리고 성명서를 한용운 스님이 태화관에서 읽었어요. 큰 소리를 듣고 잡아가시오 하고 딱 서 있어요. 다 연행대 같죠? 월남 선생 연행대 같죠? 그렇게 하고서 불이 꺼져야 되는데 이게 열흘이라도 3일까지는 분명히 만세운동이 벌어질 텐데 3일 후에 열흘만 가도 좋겠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서대문 형무소가 없을 때예요. 한성 감옥이라고 무교동 쪽에 있을 때 이렇게 꺼질까봐 걱정을 하는데 얼마 간지 아십니까? 장장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열화와 같이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기폭제가 된 거죠. 그것이 옥동자를 낳았어요. 그 옥동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그로부터 40일 후에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이 수집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긴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 자리는 대한민국에는 우리 한국사에서는 남대문이 국보 1호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한국사 중에 고려사 있고 저 조선사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삼국사 있고 대한민국사에서는 남대문, 숭례문 이상 가는 자리입니다. 저기에서 저들은 움직이면 안 돼요. 저대로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3.1운동이 모의된 거니까. 그 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을까요? 일본의 집계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광화문에서 해도 경찰 집계가 틀리고 주최 집회가 틀리죠. 어떤 건 10배 차이가 나요. 20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일본 측의 집계로 6개월여 아니 그해 말까지 거의 갔어요. 총 집계가 165만입니다. 누계가 165만. 몇 배를 줄였을까요? 10배 줄였을까요? 20배 줄였을까요? 당시 인구가 2천만입니다. 아마 1,000만 명 이상이 1,500만 명이 10배 줄였다면 1,500만 명이 나왔던 거죠. 그것이 결국은 저 전위에도 와서 불이 붙는 거고 계속 산불이 번진 거죠. 그것이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제의 강제 항압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은 같은데 똑같은 건데 바로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성지, 저곳은 대한민국의 성소입니다. 발을 놓고 거기서 신발끈을 매네요. 저 좋아. 괜찮아. 신발끈 거기다 매도 관계없어요. 저 자리를 세종 시민들도 서울에 오면 꼭 한 번씩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3.1운동과) 세종.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서가지고 이거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서 마음이 바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번째 왔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갈 때 나이도 남았는데 지금 제가 온 곳은 조계사하고 붙었어요. 골목길 하나 사이로. 아까 그 우정총국에서 조계사를 가로질러서 나오면 이게 숭이공원인가 숭이동인가 그래요. 여기는 이 배경화면에서 보시듯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자리입니다. 저 하얗게 보이는 저기에 간판이 보성사예요. 보성사, 보성학교. 여기 설명을 제가 좀 찍긴 찍었는데 글씨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또 대한민국 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잘 알으려면 독립선언서 인쇄 이야기예요. 잘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어딜 가야 되는가 하면 실은 태안을 가야 됩니다.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가 태안에 있어요. 이종일 생가 하면 거기 가면 여기에 대한 책자도 있고 생가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거길 못 가는데 그거 가봐야 되는 데거든요. 3.1운동 이야기하면서 KBS나 MBC가 이종일 선생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그 반쪽이다. 반쪽은 좀 더 되겠지만 한쪽 부족이다. 한 2% 부족이다. 이분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월남 선생이 독립협회 할 적에 월남 선생 강연을 열심히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종교는 천도교 쪽이었어요. 이 보성학교는 의암 선병희 선생이 했었고 옥파 이종일 선생은 여기에서 총책임자로 있었어요. 보성학교. 보성사 인쇄소예요. 2층 건물인가 3층 건물인가 아까 그거 찍었는데 그날 밤 이야기가 여기서는 자취가 문서로 안 나옵니다. 근데 태안에를 가면 그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최남선이 3.1 독립선언서를 월남 선생이 거기서 돈을 대니까 대표도 연장자니까 의아미하고 그리고 독립선언서 초안도 거기서 잡아라. 그렇게 해서 육당 친한선 문제는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인쇄가 만만찮죠. 그 인쇄 그 소가 만만찮고 기술이 만만찮은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인쇄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삼엄한 일제의 감시 속에서 이 독립선언서는 인쇄를 해야 된다 그거죠. 이거를 여기서 인쇄를 합니다. 저 보이는 하얀 건물, 저 건물 안에서 인쇄를. 저건 나중에 일제가 불질러 버렸어요. 3.1운동 후 한 3개월 후에 불질러. 이게 지금 터만 남아 있는데, 그리고 이 터가 우당 이혜영 선생, 내가 이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혜영 선생의 신흥무관학교가 신흥대학을 세웠고 경희대학의 전신터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인쇄를 철커덕 해 가는데 종로경찰서에서 형사가 들어왔어요. 그게 뭘 찍느냐 밤중에 족보 찍는다. 이거 원래 족보 찍던 족보를 많이 찍었어요 그때. 족보 찍는데 어디 좀 보자. 이거 족보 뭘 보느냐 늘 찍는 건데 그럼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독립선언서라는 게 딸깍 발칵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신철이라는 형사입니다. 근데 마침 한국 형사인데 한국 형사가 일본 형사보다 더 어려웠죠. 우리 그 역사를 보면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장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서로 쫓아간다 연락을 한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그걸 옥파 선생이 붙잡고 통사정을 합니다. 당신 내가 면도 있는 사람인데 이거 나라가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 어떻게 당신도 한국 사람 아니냐. 한국 사람 그렇지. 당신도 조선 사람 아니냐. 이거 이래서 되느냐. 대한민국 대한제국 사람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듣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손병희 선생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들켰다. 누구냐? 신철이다. 신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빨리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뭐 어떡하려고? 얼른 상해로 내쫓아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으로 20만 원인지 2만 원인지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줘가지고 지금 돈으로 하면 2억인지 20억인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상해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인쇄를 신 형사가 그날 밤에 없어졌기 때문에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진 거고요. 만들었습니다. 그걸 태화관까지 싣고 가야 되잖아요. 뭘로 싣고 갑니까? 차가 없죠 그때. 싣고 가는 건 우마차로 싣고 갑니다. 우마차로 싣고 가는데 어떻게 싣고 갔을까요? 가다가 걸리면 다 죽어요. 족보를 전부 다 덮어가지고 독립선언서 35,000장인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족보를 다른 집안 족보를 싹 덮어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검문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다행히 통과됐어요. 이것이 태화관 독립선언서를 대표 한용운 스님이죠. 한용운이 대표로 선창했던 독립선언서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면사 저거 진실이에요. 이거는 저 태안 가보면 확실하게 다 책자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 터에 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내 돈 내고 나라를 살렸다. 월급 받고 공무원 한 게 아니에요. 내 돈 내고 돈만 냈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총칼과 맞부딪히면서 찾아놓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가져갈 정신이 뭡니까? 내 돈 내고 공무원 하라고 그러면 다 안 할 테지. 내 돈 내고 선생님 하라 그러면 한 2달 한다 다 말겠지. 그러나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우리의 스승님들은
제자를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가르쳤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당 이혜영 선생, 김좌진 장군, 백야 이런 분들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라에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험한 짓을 왜 했을까? 이것이 미래다. 세종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나라 일에 겁나고 죽을까봐 돈 들어가니까 독립선언서 인쇄비 누가 줘? 다 애국기사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낳아놓은 나라가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이 세종입니다. 세종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2019년 1월 8일 해가 저뭅니다.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와서 오늘 몇 군데 간 거요. 글쎄요, 무리를 좀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목소리도 이제 힘이 빠진 것 같고, 목도 쉰 것 같고, 날이 엄청 춥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급강하한다는데 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마이크가 이게 바람막이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씩씩씩 이런 게 자꾸 들어갈 것 같아서 그 신경이 쓰입니다만. 자, 광화문 광장입니다. 광화문에는 건국 3.1절 100년 상징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아까 찍었는데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거기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이런 슬로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이 지킨 역사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100년의 역사는 우리 선조들이 지킨 역사입니다. 애국 선조들이 지킨 겁니다. 3.1 민족대표 33인만이 지킨 게 아니에요. 일경추산으로 165만이 태극기 들고 나왔어요. 그것이 일경이 줄여서 10배, 20배 줄여서 1000만, 2000만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찾은 나라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던 패트릭 헨리처럼 우리도 인간은 다 일본 놈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권 똑같아요. 침략을 해온 놈의 인권이나 침략을 당한 사람의 인권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그건 기독교 정신이기도 하고 미국 독립선언서 정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죠. 우리 독립선언서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우리가 생존의 자유, 행복할 자유, 핍박받지 않을 자유.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뺏어갔잖아요. 다 걷어갔잖아요. 그리고 신분차별, 민족차별, 노예화 시켰잖아요. 농사지면 다 가져가고. 이게 나라가 절단나면은 가정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김일성이 내려와서 쳐들어왔다면요, 우리는 지금 권리증 하나도 없어요. 소유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김정일 3부작 거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북한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해방이 안 됐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랬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 늘 평안한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나 개인이나 어려움을 다칠 때, 병마가 쳐들어올 때 감기도 오고 탈도 나고 면역력을 길러야 돼. 강해야 된다. 강한 게 무엇입니까? 총도 강해야 되지만 더 강해야 될 것은 정신력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3.1 정신입니다. 독립정신입니다. 그것이 세종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아끼는 마음, 이런 게 없으면요,
내가 이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상 갈 거거든요. 우리 자식들 저꼴 납니다. 한번 이제 가서 찍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국민의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노역만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 와 보니까 한국사가 아니라 조선사, 고려사, 고구려사, 조선, 세종대왕,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저건 어찌 보면. 아이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합시다 그냥. 하여튼 대한민국, 미국은 워싱턴 광장 가보면요 전부 다 미국 사람만 있어요. 하긴 거긴 하나의 국가 250년 가까이 되니까 조지 워싱턴이 그렇고 에이브람 링컨이 그렇고 토머스 제퍼슨이 그렇고 거기는 모든 미국 사람들의 도로, 이름, 동상 전부 다 미국이에요. 우린 대한민국의 국부도 없고 이승만 국부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 큰일 나는 거죠. 그럼 김구를 국부를 하든가 두 분을 갖다 다 세워놓든가. 아니 이 넓은 광장에 대한민국 사람 좀 모십시다. 세종에다 모시든가 아니면 세종에 우리가 하든가. 이승만이든 김구든 또 다른 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어받을 좋은 점이 있는 분들 어쨌거나 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 말아먹은 사람도 있어. 나라 돈 빼먹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야 법으로 이미 판결을 했으니까 별개지만 그렇지만 몰라. 국부도 아니다고 치면은 국조는 있습니다. 국조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신을 이끌어오고 3.1 만세 운동을 기획하고 총지휘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 나는 그분이 국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수석 제작감인 제가 그 일대기를 5권이나 쓴 제가 이게 역할을 못해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앞발음을 못하니까 제자 양성도 제대로 못하고 책으로 안만 써야 요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영상 이게 뭐예요? 북비디오예요. 북비디오. 비디오 북이에요. 이게 영상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갑시다. 너무 슬프게 끝날지 모르지만 위안부상 한번 가보자고. 해 지기 전에. 해는 이미 졌지만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유 날 굉장히 추워지네요.